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이틀째 내리면서 1960선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애플쇼크로 IT주들이 부진했고 현대차의 실적 부진에 역시 전차 군단이 힘을 못 주는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 가운데 환율 변동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에는 좀 어려울 듯 싶고요. 지금 한국 경제도 저성장 국면에 들어왔고 글로벌 경제의 회복 신호도 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 동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요. 당분간 증시는 지지부진한 그런 장세가 예측이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하지만 심각하게 밑으로 떨어질 만한 악재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권 내에서의 전략들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오늘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증시, 미 증시가 혼조세로 또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고 애플쇼크에 나스닥 지수가 많이 밀렸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증시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보석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또 경기 선행 지표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발표가 됐던 경제 지표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애플이 실적 발표에 발목을 잡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해 지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0.3%의 상승 13,82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장중 오전장에 1,500포인트를 터치하는 모습 1,502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점이 특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애플이 오늘도 10%대로 급락을 하면서 0.7%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유일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결과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3M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 41센트를 기록해서 시장의 전망을 웃도는 결과가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클로징 벨을 울린 직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조정 순이익이 주당 76센트를 기록했는데 다만 매출액이 조금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고요. AT&T 같은 경우는 4분기 주당 순이익이 44센트를 기록해서 예상을 밑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장중 내내 상승권에서 등락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0.3%가 올라간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금융주가 0.5%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초소재 섹터가 0.8%의 상승.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기술주만이 0.2%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AT&T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고요. 상승 상위권 종목들 살펴보시면 시스코 시스템즈와 보인사 등의 순으로 상승 마감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쪽은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가 된 경제 지표가 일단 좋았고 중국 쪽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 역시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7%가 올라간 구간 3,752선에 거래 마감됐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 0.5%의 상승으로 7,74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푸츠백 지수가 1%가 넘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쪽의 이슈들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는 점 그리고 기업들의 호실적에 영향을 받으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항공사인 이지제트 같은 경우 실적 호조세가 전해지면서 오늘장 5%대의 급등을 펼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노키아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5%대의 실망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부터 종목들의 움직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CAC 지수 같은 경우 장중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마감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7%가 올라가는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주요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크레딧 아그리콜이 1%대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BNP 파리바와 소시에테 제네랄은 2%대의 강세를 펼치면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을 좀 띄었는데요. 기술주가 1%대, 기술주가 0.6% 하락한 반면에 금융주는 1%대의 상승을 기록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금융주들의 강세 속에서 코메르츠방크가 1.8%가 올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가 1.6%가 올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톡스 600 지수 업종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대의 강세를 펼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영국의 푸치백 지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의 강세를 펼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6,264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전 업종이 상승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체로 모든 업종들이 1%대 강세를 펼쳤다는 점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다폰 그룹이 3.18%가 올라갔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무선 통신사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3%대의 강세를 펼치면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그리고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지표가 좋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에 5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12월 경기 선행 지수 역시 발표가 됐는데 0.5%를 기록했고요. 지난 3개월 내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늘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액이 부진했고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애플이 오늘도 10%대로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유일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IT주 그리고 부품주들의 흐름을 오늘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